네, 안녕하세요. 재미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프업 트레이딩 계좌로 이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서 출금 신청을 할 건데, 출금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유의해야 될 부분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트레이딩 하면서 좀 느꼈던 거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알려드리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업 출금 과정과 유의할 점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출금 조건을 달성하면 여기 보시면 53,000불 이상으로 목표금을 달성하고 일관성 규칙 달성하고 거래일 7거래일까지 달성을 했죠. 이렇게 달성을 하면은 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보상 신청을 하기 전에 여기 프로필란에 가서 본인 인증과 계좌 인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계좌 인증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보상 신청 버튼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170만 원의 20%, 40%, 60%, 80%, 100%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100%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170만 원. 그럼 이렇게 보상 신청 내역이 나오는데, 펜딩이라는 거는 아직 심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중에는 매매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요일까지 신청을 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보상 심사와 정산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요일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170만 원을 신청했죠. 그럼 170만 원 신청하고 계좌에는 얼마만큼이 남아있냐, 그 버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환율로 170만 원은 1188달러네요. 그러면 53,393달러가 있으니까 여기서 1188달러가 빼져서 52,205불이 계좌에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TMDD는 51,100불에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TMDD는 51,100불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 계좌에 남는 금액은 이렇게 내가 보상 신청한 금액만큼 계좌에서 빠지게 된다. 그리고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일관성 규칙이랑 거래일 규칙이 있죠. 거래일 규칙이랑 일관성 규칙이 초기화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좀 많이 번 날이 있어서 일관성 규칙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규칙들이 다시 다 초기화 된다는 점. 그래서 7거래를 다시 채워야 하고 일관성 규칙은 30%로 다시 초기화 됩니다. 그 상태로 다시 매매를 해서 보상 신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번 보상 계좌 활성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G메일로 하게 되면 가끔 메일이 전송이 잘 안 되는, 계약서가 전송이 잘 안 되는 그런 오류가 있어서 웬만하면 네이버나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라이프업 보상을 신청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들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제가 이번에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느꼈던 걸 말하기 전에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잠깐 보면은 승률은 약 65%, 그리고 손익비는 1.36 정도 나왔네요. 최근에 좀 매매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잘 됐고, 그래서 승률도 좋고 손익비도 1 이상 이렇게 좀 잘 나온 모습이고, 첫날에 좀 매매를 많이 하긴 했는데 대부분 다 한 3번에서 4번, 평균적으로 3번 정도의 거래 횟수를 가지고 매매를 했고, 600불 정도가 저희 맥시멈 손절로 정해놨고, 그래서 600불 손절을 나자마자 마무리했던 날이 하루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계약수에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이번에 이 계좌를 운영할 때는 마이크로 3계약에서 6계약 정도 운영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6계약 정도 운영하고, 불타기 추가로 들어갔을 때는 한 8계약 정도까지 들어갈 때도 있었고, 손절 범위가 커서 비중을 좀 조절해야겠다 싶을 때는 한 3계약까지도 들어갔었습니다. 네, 이건 라이프업에서 보상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 보내주는 메일인데, AI를 통해서 제 매매 통계 수치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잘한 편이다. 하지만 한 번 정도 재진입으로 계약수를 좀 늘려서 들어간 사례가 한 번 있었고, 10월 16일에 한 번 크게 흔들렸던 날이 있다고 하네요.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수익 구조가 깔끔하고 주력 시간대가 분명하며 스톱이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동폭이 커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다듬기 위해서 저에게 피드백도 해줘요. 시간대는 그대로 그 시간대에 집중하되 연속 2번 이상의 손실이 나면 그날 그 구간의 매매를 중단해주세요. 이게 사실 저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2연속 손절이면은 저는 매매를 중단하기로 이제 원칙을 세웠고, 앞으로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수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정도 계약수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성과가 괜찮을 때 조금씩 마이크로 2계약씩만 올려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손절이 나면 5분 동안 진입을 못하는 그런 제약을 둔다면 재진입도 줄이고 자연스럽게 계좌의 업다운도 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요새 AI가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랑 단점, 제 매매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를 통해서 분석과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라이프업 트레이딩이 더욱 신뢰가 가고 매력적인 회사라고 느껴지네요. 다음은 제가 최근에 매매를 하면서 세웠던 원칙이나 느꼈던 생각들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이프업 출금 조건을 달성하고 이제 실제 출금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는가를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매 전략보다 중요한 건 장세를 보는 눈이라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떤 전략이 제일 잘 먹히는지, 어떤 셋업이 제일 승률이 높은지에 좀 집중했었어요. 근데 이번 출금을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세를 파악하는 눈이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추세 장세에서는 어떤 추세 전략을 써도 수익이 나고, 횡보 장세에서는 어떤 추세 전략을 써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횡보 장세에서는 횡보 전략을 쓰면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장세에 따라 좀 적용할 수 있는 셋업을 한 3가지 정도 확보를 하고 그 3가지를 장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최대한 상황에 맞게 장세에 맞게 적용하면서 장세에 맞는 매매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데이터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손익비를 좀 평소 하던 것보다 길게 가져가는 매매가 저한테 좀 적합하다는 걸 좀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하루에 사실 진입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1시간 동안 진입 기회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한 0.81 정도로 짧게 나오는 스캘핑보다는 추세가 한번 터질 때 길게 홀딩하는 전략이 저한테는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익비는 한 1.5 정도로 설정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기준으로 한 3분의 1은 고점 정도 청산하고 3분의 1은 고점보다 더 위에서 청산하는데 본전 트레일링 스탑 걸어놓고 그 다음 3번째는 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좀 더 위에서 청산하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익비를 길게 가져가는 게 단순하게 수익만을 맥시마이징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빈도를 좀 줄이고 그러면서 감정적인 매매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어요. 3번째는 익숙한 시간대, 익숙한 거래량일 때만 매매했습니다. 이번 출금 계좌도 여기 보시면 거래한 시간이거든요. 거래한 시간이 거의 22시부터 23시 18분 그 1시간 정도 이내에 모두 끝이 났네요. 제가 이 시간대에 거래하는 이유는 거래량이 충분하고 제가 계속해서 봐왔던 차트이기 때문에 익숙한 리듬으로 차트를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좀 불필요한 손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손절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피크타임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냥 컴퓨터 끄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이 4번째가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뭐라고 느끼냐면 리스크 관리와 절제라고 느꼈어요. 제 생각에 이번 출금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은 리스크 관리랑 절제였어요. 왜냐면 전에도 사실 저는 며칠 정도, 한 몇 주 정도는 꾸준히 수익을 낼 때도 꽤나 있었는데 하루에 크게 무너지는 날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와 절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출금하면서는 하루 목표 수익 도달하면 그날은 그냥 바로 종료했어요. 이게 장 10분 만에 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장이 사실 좋아도 제 목표 수익보다 좀 더 오버되는 그 정도 케이스까지는 허용하더라도 최대한 목표 수익 달성하면 종료하려고 했고 그리고 반대로 맥시멈 손절 금액을 찍으면 더 이상 매매하지 않는 걸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2가지를 지키는 게 사실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 이 수익보다 생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이 몸으로 좀 느꼈습니다. 이게 라이프업이든 뭐 다른 프랍업이든 프랍 회사에서 매매를 하든 혼자 실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든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에서 진짜 위너는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출금이 단순히 돈을 받고 출금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던 이유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만의 트레이딩 원칙이 좀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계좌로 다양한 셋업을 테스트하면서 장세에 맞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프업이 지금 30%또 할인 시작했고 대회도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좀 이번 기회에는 참가해 보려고 이번에 출금 받은 걸로 계좌를 좀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매하실 때는 JTM 코드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오픈 카카오톡방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오픈 카카오톡방에서도 이제 원래 하던 무료 계좌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이런 원칙이나 신법 공유도 하시고 좋은 시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